구독하면 예뻐져요. 뿜뿜 이거 하는 거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뿜뿜 말고 기차처럼 합시다. 뿜뿜 이렇게. 오케이. 자, 구독하면 예뻐져요. 뿜뿜. 오케이. 구독하면 예뻐져요. 뿜뿜. 구독하면 예뻐져요. 김태균의 뿜뿜.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뿜뿜 초대석. 아프니까 연예인이다. 가수 영기 씨와 함께합니다. 오빠, 동네 오빠야, 태균 오빠야. 뭐요? 김태균 선생님의 또 절친한 동생이자 동료이고, 네, 현재는 이제 개그맨으로 출발해서 미스터 트롯으로 인해 지금은 열심히 트롯 음악 하고 있는 개그맨 가수 영기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네 오빠야. 그리고 일단 오늘은 이제 우리 태균 쌤이 메인이시잖아요. 아니, 우리 메인은 우리 스타일. 에이, 그러니까 진행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 분이니까 아니, 나는 이제 반찬. 요 정도 톤으로는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뿜뿜 했으니까 저기는 한 군데 살려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뿜뿜 초대석 뭐 이런 거 하나는 하고 다시 내려가지. 뿜뿜 초대석 아프니까 연예인이다. 가수 영기 씨와 함께합니다. 뭐 이렇게 뿜뿜 초대석만 알려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뿜뿜 초대석 아프니까 연예인이다. 가수 영기 씨와 함께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실 처음 만났을 때가 네. 그죠? 그 TV조선 방송 퍼펙트 라이프. 퍼펙트 라이프. 사실 퍼펙트 라이프 때의 태균 쌤의 모습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왜 기억이 안 나냐면 그 당시만 해도 사실 굉장히 오랜 무명 생활을 이제 하다가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사실 엄청난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정확히 30등 그 라인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화제가 되고 시청률이 잘 나오다 보니까 저처럼 그렇게 비교적 일찍 탈락한 사람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은 그 시기라 어느 정도였냐면 스케줄이 끝나면 집에 가서 씻고 일단은 다시 나옵니다. 나와서 카니발에서 자요. 그리고는 또 뭐 샵 가서 그런 식으로 좀 몇 개월 동안은 좀 너무 감사하게 인생에서 지금도 이제 그런 경험은 앞으로도 못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좀 행복하지만 힘든 그 시간을 보냈어서 일단은 그냥 방송하는 기계였죠, 그 당시에. 빨리빨리 하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끝나면은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고. 네, 그때는 이제 태균 쌤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없었지만 거의 한 4년 정도 가까이 지나서 이제 같이 이제 만났는데 난 깜짝 놀라 괴물이 돼 있더라고. 그때보다 살이 더 쪄가지고 전혀. 진짜 농담 아니고 그때 MC가 김한 아나운서였잖아요. 환희 형보다 말을 더 잘하는 거야. 아이 진짜로. 깜짝 놀래가지고. 한영 이거 보시고 저- 연락 오십니다. 연락을 해요. 안 받으면 되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미스터 트롯 얘기를 그때 이제 나오니까 이제 그때 사실은 약간 좀 건강상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열심히 사회를 보고 있는데 DJ 한 분이랑 미스 트롯이 방송이 됩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연일 화제예요. 미스 트롯이. 그때 바로 느꼈죠. 저도 방송을 했던 사람이니까 미스터 트롯 하겠는데. 근데 저는 노래를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시점이었어요. 그래도 1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선을 볼 때쯤이었어요.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냥 변이 마려운 것처럼 배가 아픈 거예요. 화장실을 갔죠. 변을 굉장히 좀 시원하게. 그래서 다시 또 게임을 하는데 또 한 10분 지나니까 또 그래서 이번에는 또 싹 물을 안 내렸어요. 변기를 봤더니 너무 놀랐어요, 진짜. 다 피야. 14번인가? 연속으로. 네, 연속으로. 마지막에 또 이게 하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졌어요. 핸드폰을 또 안 가져왔는데? 화장실에. 집 원룸이었지만은 집을 너무 잘 구해서 실평수가 11평짜리였어요. 좋네, 언니. 와, 낮은 폭으로 침대까지 갔어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119에
해서 갔죠. 주치의 선생님이 크론병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그게 의심이 된다. 뭐 생전 처음 들어봤으니까. 그렇죠. 사실 쉽게 접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크론병은. 완전 좌절이었어요. 크론병은 이제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간단히 설명드리면 맞아요, 설명을 해줘.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입에서부터 이제 항문까지 그냥 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장에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에요. 소장을 절제했는데 한 3일에서 한 5일 정도가 우리가 수술을 잘 했는지를 알 수가 있대. 그러니까 변을 봐서 출혈이 이제 안 나와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은 소장 자기들이 판단이 맞았다는 거지. 어쨌든 판단은 너무 감사하게 맞았어요. 출혈이 싹 멈추고 다행이야.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진짜 너무 다행인 거죠. 그래서 회복도 엄청 잘 됐고 근데 크론병이라는 진단은 받아버렸고 그리고 이 와중에 미스터 트롯은 진행이 되고 있었고 예선이 병원에 있었구나. 그때까지도. 입원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안 된다 그러셨어요. 안 된다. 지금 상태로는 주치의로서 퇴원을 허락해 줄 수가 없다. 내가 진지하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해야 됩니다. 저한테는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진짜 잡아야 되는 기회. 정말 저한테는 소중합니다. 하니까 선생님의 조건이 오케이 시골에 계신 어머님을 올라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당분간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는 같이 지내세요. 지금 명기 씨가 큰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일반 사람들의 체력의 60%밖에 없을 거다. 그렇죠. 왜냐면 그게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60%밖에 없고 나머지 40%도 쉽게 돌아오진 않을 거다. 뭐 힘내서 열심히 하길 바란다 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웃겨요. 왜냐면 한 조에 오라트를 그렇게 많이 주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 조에 누가 있었냐면 임영웅님 계셨고 어이구. 영탁이 형님 어이구. 계셨고 장민호 형님 계셨고 다 계셨네요 거기. 네, 신성, 신인선, 영기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와. 장민호 형님이 제일 마지막 순서였고 제가 민호 형님 바로 앞 순서였거든요. 이미 스타트로 신성이라는 친구가 오라트를 받았어요. 임영웅님께서 오라트를 또 받았어요. 그치. 영탁이 형이 오라트를 받았어요. 신인선이 또 오라트를 받았어요. 그때 진짜 느꼈어요. 나는 그냥 방송용 카드구나. 왜? 내 뒤에는 이제 민호 형이에요. 오라트 당연히 어느 정도로 확보를 해놓은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치. 그래. 그럼 나는 그냥 내가 준비한 무대 열심히 하자. 재밌게 하자. 이왕 하는 거. 내가 볼 때는 마지막이다. 이 1분 30초가 내 인생에서 노래하는 시간, 미디어를 통해 노래하는 시간은 마지막이다 하고 열심히 했죠. 근데 오라트가 나와.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오늘 밤 너와 내가 와 너무 복받쳐서 눈물이 너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리얼이거든. 진짜 될 사람은 된다 그래도. 근데 부르면서도 얼마나 숨이 찼겠어요. 근데 그래서 너무 복받쳐서 울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크론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고 지금 회복 중인데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좀 건강상의 문제로 크론병 진단을 받고 또 큰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뭐야? 그 이제 이후에 옛날처럼 못 뛰어다니겠는 거예요. 아이고. 오라트는 그냥 둘째고 야, 내가 2분 이거를 내가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으로 다이렉트 메시지가 진짜 그때 그 당시에 나 이렇게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크론병 환자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엄청 많아요. 진짜로 굉장히 많은 환우분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대부분의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질환이 굉장히 좀 생소하고 많이 생소해요. 창피하기도 하고 해서 어디다가 말을 잘 못했는데 창피할 거는 아니고 꼭 창피할 건 없는데 맞아요. 그런 식으로 저를 보고 정말 힘을 내고 있다. 용기를 낸다. 또 사실 이제 보면 그렇게 아픈 사람 같지 않았으니까. 맞아요. 근데 약간 이제 방방 뛰고 하니까. 약간 좀 이렇게 또 밝고 이런 데서 네. 사실 사람들은 약간 치유되는 느낌을 또 얻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었어요. 서로 이제 병원 공유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 혹시 컨텐츠를 보는 많은 우리 크론병 환자분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일상생활의 그 만족도가 굉장히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파이팅! 네. 뿜뿜. 또 개그맨에서 이제 가수가 된 계기 그런 여러 가지 시절들의 또 이야기들을 조금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가수가 되고 싶었고 중학교 때부터 한 중2?
중2 때부터 혼자서 이제 노래하는 친구들 몇 명 어울려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사실 뭐 트레이닝 이런 거 없고 지금은 그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없어요. 노래방 어떻게든 가서 꾸역꾸역 인터넷을 녹음하거나 찾아보거나 뭐 이 정도. 맞아요. 아니면 뭐 카세트 카세트 그걸로 막 녹음하고. 그리고 이제 뭐 고등학교 때도 이제 대학교 형님들한테 찾아가서 막 발성 배우고 뭐 그렇게 이제 가수를 꿈꿨었는데 아무리 뭘 찾아봐도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또 같이 노래하는 친구 중에 그 친구랑 저랑은 또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재밌게 해주는 또 약간 그런 재능이 좀 있었어요. 좀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이제 꼬십니다. 야,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수가 되어야 될지 모르지 않느냐. 근데 개그맨은 공채 시험이 있다. 그걸로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그 재능을 조금 연습을 해서 방송국에 입성을 하자. 그러면은 조금 보이지 않을까? 그 친구를 설득을 해서 대학로로 들어갑니다. 대학로 그 당시에 이제 갈갈이. 네, 갈갈이 홀에서 이제 한 반년 정도 이상. 근데 운이 좋아서 공채 시험이 좀 빨리 됐어요. 개그맨으로 입사를 했어요. 했는데 이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뛰어난 재능이나 연기력을 가진 친구가 아니면은 일단은 막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개그를 가지고 무대에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조금 굵직한 거 저도 몇 개 했습니다. MBC에서는 일진쌤이라는 거. 지금도 인스타에서 짤이 많이 돌아요. 그다음에 사투리의 정점을 찍은 코너죠. 니캉네캉. 경상도 사람들도 들으면서 못 알아듣는. 그때가가 왔다 갔다 해가 끌리와가 묻던 그거 그래 그가 그걸로 먹죠. 되지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그때가가 산 타다 내리와가 문 거예. 그다음에 이제 SBS로 넘어갑니다. 우차사로 가서 제가 정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SBS에서만 본 기억이 살짝 있어가지고 그게 제일 이슈가 됐었어요. 사람들은 코너 제목은 몰라요. 그냥 야 철수야 이것만 기억을 했어요. 야 철수야? 그리고는 이거를 끝으로 그만뒀죠. 왜 우차사가 폐지가 됐어요. 제가 그 당시에 우스갯소리로 개그맨들 사이에서 이제 그거 개그 프로그램 파괴왕이라고 내가 뭐 하면 자꾸 프로그램이 없어지니까. 근데 너무 오랫동안 무명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장 잔고가 힘들죠. 솔직히. 너무 힘든 거예요. 보여지는 그리고 거랑 다르게 용돈을 30대 중반까지도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요. 없으니까. 쉽지 않지. 돌잔치 사회 그 당시에 이제 뭐 하나 하면 5만 원, 하루에 2개 하면 4만 원, 4만 원, 3개 하면 3만 5천 원, 3만 5천 원, 3만 5천 원. 계산이 뭔가 이상한데. 야, 제가 그때 명함을 봤어요. 그래서 너 이제 메일 주소랑 전화번호랑 뒤에 캐리커처 해가지고 비쌀 거라 생각하세요?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몇천 장을 팠어. 그냥 끝나고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냥 뿌렸어요. 그냥 쫙 뿌리고 가져갈 사람 가져가고 가서 다 주워 올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연기라는 애가 MC 바닥으로 나왔는데 저렴하더라.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제 페이가 얼마인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저렴하기보다 또 잘하니까. 저렴했어요. 그게 왜냐면 그 당시에는 너무 간절하니까 행사 페이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게 건방지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끝나고 MC분들한테는 거의 90% 이상 선입금을 해주지 않습니다. 후입금이에요. 들어오면 제가 얼마인지 알았어요. 이거는 100% 진실. 내가 그때 한 게 30만 원짜리였구나. 내가 그때 한 게 50만 원짜리였구나. 진짜로. 그냥 진짜 열심히 사셨어요. 정말. 하기가 힘들죠. 쉽지 않죠. 이제는 그런 무대에 노래를 부르러 가니까. 그죠? 누추한 곳까지 멀리 오셔서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열심히 여러분들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도 즐겁게, 그래야 저도 즐겁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인사가 있는데 네네. 구독하면 예뻐져요. 뿜뿜 이거 하는 거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뿜뿜 말고 기차처럼 합시다. 뿜뿜 이렇게. 오케이. 자, 구독하면 예뻐져요. 뿜뿜. 오케이. 구독하면 예뻐져요. 뿜뿜. 동네 오빠야 우리 태균 쌤 최애 반찬이 그 무말랭이였나요? 그거 총각무. 총각무. 총각무 알타리. 나는 그때 우리 같이 밥 먹는데 술 한잔 하고 하는데 나는 알타리 무를 진짜 농담 아니고 그 앉은 자리에서 1kg를 먹더라고요. 진짜로. 구독자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그때 메인 요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쌈부터 수육에다가 여기 막 뭐 고추장찌개 막 엄청 알타리 뭐 계속 먹는다. 아니, 근데 알타리 무만.
거기 그 군자의 그 식당 알타리구가 진짜 순회 식당. 너무 맛있어가지고 수네이모한테 한마디 하세요. 제가 조만간 알타리 한번 먹으러 또 한번 가겠습니다. 구독하면 예뻐져요. 뿜뿜. 짝턱은 태균과 함께라면 하루하루 더